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원래대로라면 저번에 하다가 막혀가지고 안 됐던 거 그거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웹 서버를 이제 데몬 형식으로 만들어서 돌려서 하는 거였는데, 자꾸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쪽부터 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짚어나가는 식으로 해서 돌려나가는 거여서, 일단 그쪽부터 해서 막힌 거 해결하는 부분이라서 진행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한 이제 서버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할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간단한 서버를 만드는 것까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버 만들기 전에 서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 일단 좀 보자면 먼저 일단 소켓 함수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리를 제가 좀 해놨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이해는 하실 텐데 간단하게 그래도 짚어 넘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면 우선 이 함수들은 일단 이 경로에 이제 각각 정의되어 있고요. 그 함수들을 좀 살펴보면 주로 이게 소켓 함수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했던 함수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이제 소켓 함수는 말이에요. 여기를 이제 소켓을 만들어서 그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그 가장 그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그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인드 함수는 그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연결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함수고요. 그리고 리스는 어, 해당 서버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할 때 서버가 그거를 알아듣고서 접속 연결을 허용을 해서 이제 연결을 맺을 텐데 그 연결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기를 하는데 사용되는 함수가 이제 listen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exect 함수는 이제 그 대기하고 있다가 연결 요청이 왔을 때 그 연결을 보고 이제 그 해당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함수가 이제 exect 함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send나 뭐 receive 함수는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 간에 이제 그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소켓 그 주소에 관련돼서도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소켓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이제 뭐 구조체 포인터를 받아들여서 그 소켓 주소를 이제 구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주소들이 이제 그 주소 구조체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할 거는 이제 IPv4 버전으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프로토콜 패밀리랑 주소 패밀리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간단하게 써놨고요. 마찬가지로 이 그 해당 그 소켓 주소 구조체는 이 경로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바이트 순서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빅 엔디언, 미틀 엔디언 해가지고 이제 그 네트워크 바이트가 어떤 식으로 어, 읽혀지는지 그런 순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IP 주소는 일단은 빅 엔디언 그 형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 리틀 엔디언 바이트 순서로 컴퓨터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쓰는 그 뭐 예를 들면 IP 주소 체계를 보자면 뭐 밑에서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 뭐 192.168.0.1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되면 이게 뭐 그대로 들어가지가 않고 이거를 읽으면 또 이제 리틀 엔디언 방식으로 읽어버리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어, 받아들이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받아들이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바이트 순서 변환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뭐 설명 보시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그런 리틀 엔디언, 빅 엔디언 이 순서들을 이제 바꿔주는 과정의 함수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뭐 인터넷 주소 변환이라고 해서 19.168.0.1 이런 주소가 있을 때 이 주소는 이제 그 아스키로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그 주소인데 이 주소를 컴퓨터가 읽을 때는 그 주소 체계를 이제 보자면 뭐 1111, 1111 뭐 그렇게 해서 8비트 단위로 해서 점점점 해서 나눠져 있겠죠.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 191.168.0.1이라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소라고 인식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소로 인식을 해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또 마찬가지로 인터넷 주소를 변환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런 함수들이 이제 이 두 가지 함수고요.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키를 네트워크 주소로 변환한다는 게 얘를 그 8비트 주소로 나눠서 이렇게 111 이런 식으로 1010 뭐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게 이제 이거고요. 이 함수고 이건 이제 반대로 하는 함수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그냥 단순히 이제 바꿔주는 거고요. 바꿔서 이제 저장을 시켜주는 거고 얘는 바꿔서 저장을 시켜줄 텐데 그 네트워크 주소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좀 나오겠죠. 이런 네트워크 주소 체계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이 이건데 이 함수인데 이 자체 내용이 그 메모리 버퍼에 이제 정적으로 할당된 메모리 버퍼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이것을 가리키는 이제 문자열 포인터가 정적으로 할당된 메모리 버퍼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이것을 가리키는 주소 자체가 그래서 그 주소를 계속해서 갖다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조금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아주 간단한 그 심플 서버를 구축을 할 텐데 저 빼고 마이크 좀 다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그 심플 서버를 구축을 할 텐데 일단 그 서버를 구축하기에 앞서서 서버가 연결이 되었을 때 그런 패킷 데이터들을 이제 출력을 하는 서버 그 프로그램 상에서 출력을 할 때 이제 도움을 주는 헤더를 이제 잠깐 이렇게 해놨고요. 얘는 그냥 디버깅 용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패킷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코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에 대한 이제 내용을 보면 그냥 쭉 읽어드리면 포트를 애초에 이제 고정을 시켜서 설정을 해놨고요. 7890 포트로 해서 서버가 돌아가게끔 해놨고 그리고 이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소켓 함수랑 이제 여기 좀 다른 함수가 이제 등장하죠. 소켓 함수로 해서 이제 소켓을 열 건데 TCP IP 소켓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소켓 그 옵션 자체를 일단 IPv4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PFINET로 지정을 합니다. 프로토콜 패밀리를 아까 이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소켓 타입은 스트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TCP/IP에 맞게끔 이제 지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함수 그 set sock 옵션 해가지고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해당 이 소켓 옵션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그냥 이게 없이 그냥 해놓으면 그 바인딩을 했을 때 그 포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포트가 사용 중이게 되면
다른 연결이 들어왔을 때 그 연결이 그냥 아예 실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옵션,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소켓 옵션을 지정을 해줘서 그 사용 중이더라도 실패가 되지 않게끔 해서 이제 이 그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경로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서버 구축하는데 이제 코드들의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 어 이제 어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제 그대로 써 있는 거고요. 포트 지정해 준 거 이제 컴퓨터가 인식하게끔 또 바꿔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또 이제 어, 그 호스트의 현재 IP 주소를 이제 자동으로 채우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바인드를 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 리슨으로 이제 대기를 시켜주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5가 돼 있는 건 이제 백로그 큐라 그래서 어, 리슨을 할 수 있는 최대 그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리슨하고 나서 액셉트로 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구동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 제대로 구동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여기 이제 프린트F를 해가지고 서버에 어떤 서버가 이제 돼 있는 거고 서버에 연결이 됐고 그리고 어떤 IP, 어떤 포트로 해서 연결이 됐는지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인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인식을 해줬었는데 그걸 다시 역으로 바꿔서 출력을 해줘야겠죠. 왜냐면은 사용자가 보려면은 뭐 192.168.0.1 이런 그 주소 체계가 눈에 한 번에 들어오겠죠. 포트 번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다시 변환을 시켜줘서 보여주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샌드랑 이제 리시브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주고받는 거를 이제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동을 해보면 이제 그 서버의 IP 주소 이제 찾아냈고, 그다음에 그 코드를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을 했을 때 서버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PC,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여기서 이제 VMware로 했는데 그 VMware로 해서 접속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되었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헬로 월드라고 이제 나왔고 이 this is a test라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제 직접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친 건데 이걸 엔터를 쳤을 때 서버의 화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맨 첫 번째 첫 부분에서 여기 이 부분 있죠. 패킷 데이터 출력할 때 사용한다고 했었죠.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출력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버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서버 만들어서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버 구축도 해봤으니까 좀 더 이제 점점 이제 복잡한 것들을 좀 더 이제 만져보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전에 이제 막혔던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공격들을 한번 또 더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